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또 강원도 설악산에는 눈이 40cm가량이 쌓였답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5장 제게 모든 걸 맡겨두면 됩니다라고 의사들이 이제 의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부인과만 없어진다면 여성들은 출산을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덜 위험하고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출산을 장려하는 몇몇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이야말로 불건전하고 비과학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의학을 존속시키는 데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쯤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산부인과다. 의료 분야 중에서 의사가 하는 처치 대부분이 의학적으로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끔찍하게 잘못된 유일한 분과가 산부인과다. 이게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워낙 출산하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부인과의 중요성도 다시 또 떠오르고 있긴 한데 50년대 60년대에도 미국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만실에 가족들이 들어갈 수 없이 딱 차단을 시켜놓고 사실 힘들잖아요. 출산할 때 뼈가 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계약서를 들이밀고 제왕절개 수술 하자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미국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델존 박사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자신의 딸들은 전부 집에다가 산파를 불러다가 이제 시켰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산부인과 가서 그 분만할 때 그 눕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아이도 쉽게 나오는데 누워서는 출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방법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는 분들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또 이제 맨델존 박사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235페이지에서 또 그런 얘기들이 되지는 게 뭐냐면 산모가 감정적인 원조 말고는 거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출산을 비의학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 짓에 대해 의사들에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임신한 여성들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의사들은 출산을 병으로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참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출산만 병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노화까지도 병이 다 돼버린 거죠. 죽음도 병이 돼버렸고요. 의사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 처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임신과 출산을 일종의 병으로 바꿔버렸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산파를 중상모략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산모와 아이가 죽는 일이 생기면 의사들은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 산파를 고문하거나 말뚝에 묶어 화형시켰다. 미국 식민지에서 최초로 매달린 마녀는 의사가 기소한 산파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237페이지에도 분만 의자에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의 이행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볼 때,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깊고 과학적인 연구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추측은 틀렸다. 분만을 하는 산모에게 등을 대고 눕게 하는 처치는 루이 14세의 성도착적인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많은 정부들이 분만하는 것을 커튼 뒤에서 바라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느끼곤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분만 의자에 앉는 것을 직접 본 그는 자신의 환상과 다르다는데 대단히 실망하게 되었다. 한순간 그는 영감을 떠올렸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남성 산파가 자신의 상상을 실현하도록 만들었다. 산모가 높고 반듯한 테이블 위에 무릎을 세우고 눕게 되자 루이 왕은 그 결과를 보고 매우 만족했다. 뭐 이래서 지금 분만 의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238페이지에 누운 자세 자체가 정상적인 출산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의사가 존재해야 할 이유의 약 95% 정도를 제공한다. 의사가 만들어내는 외상이 어떻게 해서든 분만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켰고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할 기회를 제공했다. 참 슬픈 얘기죠. 240페이지 남편과 떨어진 산모는 겁을 먹은 상태로 혼자 남겨져서 환자에게 무관심하고 짜증만 내는 과로 상태의 간호사가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옷을 벗고 잘 맞지도 않는 병원 가운을 입어야 하는데
가운은 끈으로만 여며지는 데다가 뒤는 아예 열려 있어서 산모의 수치심을 달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옷을 갈아입은 다음 산모는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산모의 운명이 결정된다. 산모는 분만실로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침대에만 있어야 한다. 긴장을 경감해주고 두려움을 덜어주고 분만을 촉진해주고 고통을 완화해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움직임이나 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말이다. 아기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인해 영양과 산소의 공급 부족을 겪게 되고 산모에게 투여되는 각종 약물로 인해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성분들도. 지금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241페이지에는 또 탯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탯줄이 움직임을 멈추기도 전에 의사가 성급히 탯줄을 끊어버리면 아기의 혈액이 엄마에게로 역류하게 된다. 그래서 혈액이 섞이면 발병 요인이 있는 아기에게는 신생아 적아구증, 이게 뭐냐면 산모와 신생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 때문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신생아 적아구증이 생긴다. 의사는 또 태반의 분만을 촉진하기에 탯줄을 3개 잡아당기는데 이로 인해 산모에게 출혈이 생기거나 자궁 안에 찌꺼기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자궁 안에 남은 파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궁을 침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질 검사를 통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산모의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 단계로 의사는 자신의 시행한 회음부 절개 때문에 산모의 몸에 생긴 상처를 복구해야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챕터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련을 상기시키는 일이 없었던 것이냐, 아기는 신생아실로 재빨리 데려가 버리고 엄마는 약에 채 잠을 자도록 회복실로 옮겨진다. 이것이 모성인가, 이것이 의학인가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맨델존 박사께서는. 그래서 이제 16장이 시작되는데 아기를 위해 멋지고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의사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바보 천치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처치가 산모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보시길 이렇게 해놨어요. 뭐예요? 다 세 개 다가 맞겠죠. 맨델존 박사 입장에서는. 245페이지에 17장이 시작되는데 이 장비가 아이를 보호할 겁니다 해가지고 또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알면 알수록 슬퍼요. 248페이지에 독일의 과학자 알베르토 후흐는 산모가 분만하면서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자세를 취할 때 아기에게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했다. 2분 내에 태아의 산소량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태아가 격렬한 운동을 통해 정상 산소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10에서 12분이 걸렸다. 나는 미국 어린이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의사들이 유발한 태아의 산소 박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누워서 분만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배나 많은 질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들이 연속적으로 행하는 질 검사들로 인해 아기를 분만한 후 산모가 감염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감시 장치를 사용한 여성들의 감염률이 감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감염률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검사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아이를 감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제 18장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256페이지에 편안함이란 말은 현대의학이 순종적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친밀한 태도로 산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화학전의 전주곡이다. 환자는 이제 먹여지고 혈관으로 점적되고 자궁경부와 척추를 포함한 6군데의 피하 주사로 투여되는 진통제와 마취제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들은 의사의 처치로 인한 산모의 고통, 특히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인한 고통을 경감해 주기도 하지만 산모의 지각과 합리적인 결정 능력 그리고 의사의 처치에 저항할 능력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산모는 이런 처치를 거부해야 된다. 산모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은 자신과 아기에게 해가 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문이에요, 이분은. 대부분의 경우 약물이 필요할 경우로 심한 고통은 의사의 개입 때문에 생긴다. 잘 관리된 가정 출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견딜 만한 통증을 느낀다. 아기에게 손상을 끼칠지도 모르는 약물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맨델존 박사는 또 한 번 강조를 하십니다. 258페이지에 많은 의사들이 이 약물은 아기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는 거짓말로 엄마를 안심시키지만 모든 의사들은 산모에게 투여하는 거의 모든 약들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입원한 산모들은 일반적으로 신경안정제, 진정제, 미골마취제, 경막마취제, 안상마취제, 안상마취제는 뭐냐면 무통분만에 사용되는 마취제를 안상마취제라고 부릅니다. 자궁경부의 마취제, 척추마취제, 심지어 일반 마취제까지도 투여받는다. 이런 처치는 엄마에게서 전달된 화학물질을 처리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진 아기에게는 신체적 지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슬프네요, 그죠? 산모에게 투여된 진통제 때문에 태아에게 저산소증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 산모의 반듯하게 누운 자세 때문에 이미 상존하고 있는 저산소의 위험과 약물로 인한 저산소의 위험이 결합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산소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아기는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문자 그대로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태아는 양수를 들이마셔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물도 같이 들이키는 거죠. 19장에는 이제 조금 서두를까요? 라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264페이지인데 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유도분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의 약 3%에 해당한다는 의학적인 수치가 있지만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 굳이 통계를 조사해 볼 필요도 없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 합성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가 미국 전체 분만의 약 20%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통을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최소한 10% 이상이다. 다 약물이죠. 의사가 유도분만을 하는 1차적인 동기는 산모나 아기의 복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자를 비난하려 들 것이다. 의사들은 산모들이 긴 진통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거나 고통을 이길 힘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결국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기다리기 싫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이제 맨델존 박사의 의견입니다. 또 20장은 처녀처럼 꿰매드릴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을 필요로 하도록 해놓았다. 산모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 놓고는 합병증이 뒤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러고는 분만 중인 산모의 자세를 멋대로 정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회음절개술을 받아야 하도록 만들었다. 그 자세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수술의 필요성이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산모의 누운 자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의학은 자기 꼬리를 쫓는 아기 고양이만큼이나 바보스럽다. 좀 답답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누워서 똥 놓으세요. 그게 쉬운가? 산모가 자연스러운 출산 자세를 취하고 힘을 줘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인도받으면 아기는 보통 모체나 자기 자신의 손상 없이 잘 빠져나온다. 그러나 내가 지적했던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을 맡고 있을 때는 산모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산모가 발이 고정된 채 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하게 되므로 아기는 중력의 힘과 위로 향하는 골반의 곡선에 대항해 가면서 빠져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회음부가 찢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사실 중에는 산모가 알 권리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산모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려면 국소마취가 필요하므로 약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증가된다. 마취약을 투여하는 주사 바늘이 아기의 두뇌로 들어가서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2개를 읽어드렸는데 셋, 넷, 다, 일곱, 8가지. 마지막 8가지는 이 수술은 산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며 산모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의사는 산모에게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프죠.
274페이지 21장이 시작되는 골반이 너무 좁습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한답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모성 사망률은 아직도 자연분만의 6배에 달한다. 가로 열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로 닫고 위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들의 산후 자궁 감염률은 14배 이상이나 높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3분의 1은 복부와 장의 심한 통증, 탈진, 우울증 증세는 물론이고 수술 후에 출혈이나 감염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술을 통한 분만을 피해야 할 모든 이유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엄마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양막을 인공적으로 파열시키고 진통을 유도하기에 피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감시장치를 사용했는데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구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의사에게는 비장의 방책이 있다. 슬프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이가 빠져나오기에는 산모의 골반이 너무 좁다면서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끔찍하네요. 그죠? 의사들은 언제나 제왕절개 수술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통계치만 살펴보아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금방 밝혀진다. 게다가 제왕절개 수술은 엄마나 아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다른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1960년대로 올라가 보면 63년도의 경우 이런 예들이 쭉 나옵니다. 282페이지에 이제 22장이 시작되는데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수 검사 얘기가 나와요. 양수 검사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 검사를 받으면 자연 유산율은 2배로 늘어나고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여러 개의 구멍이 나는 상처로 인한 기흉, 사지의 탈저는 뭐냐면 환부가 괴사하여 떨어져 나가거나 부패하는 증세를 얘기를 한 겁니다. 등이 생길 수 있다. 엄마에게는 감염, 출혈, 혈액형이 서로 다른 엄마와 아기의 혈액이 섞여버릴 가능성, 임신 중 양막의 조산 파열, 산후 출혈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잘못되면 상당수의 정상 아기들이 낙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양수 검사가 개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36세 이상의 노산이 초산일 경우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유전적인 질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하는 검사 기법으로 만들어낸 게 사실은 양수 검사입니다. 20대, 30대 초반이 또 나이를 먹어서 출산을 해도 초산이 아닌 경우 둘째, 셋째일 경우 굳이 양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285페이지 23장 아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의사인 제가 더 잘 압니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아기의 건강은 출생 직후 의사가 엄마의 모유수를 말리고 분유로 양육하도록 권하는 데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엄마가 양쪽 유방 모두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의사가 엄마의 모유처럼 완벽한 음식 대신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분유를 권할 만한 의학적 신체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86페이지에 엄마들의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들이 세 가지 한계에 대해 성토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들은 의대에서 영양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들은 의대에서 유아식이 모유만큼 완벽하다고 배운다. 둘째, 유아식 제조사에서 의학 잡지에 낸 광고들이 의사들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 광고들은 여성 가슴에 눈금을 그려 모유를 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모유가 불완전하다는 말만 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거의 모유 수유를 비난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사들이 모유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한다. 모유를 수유하면 의사들이 개입해서 돈벌이를 할 유리한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유 수유는 뇌하수체의 프로락틴 생성을 자극하는데 프로락틴은 모성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프로락틴은 새로운 아기를 갖는 데서 엄마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절해주는 정신안정작용을 약물 없이도 해낸다. 또한 프로락틴은 난소에서 배란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자연 피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맨델존 박사의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293페이지에 장애를 끌어안고 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자궁적출술이나 유방절제술, 제왕절개 수술 또는 남은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수술을 받기 전에 두 번째 의사나 필요한 만큼 많은 의사들의 소견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의사로 인해 육체적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냥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도록 대단히 격분하기를 바란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하고 또 고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 이게 맨델존 박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임신을 하고 이제 약간 노산에 늦게 결혼을 하는 추세들이니까 또 지금 이제 8개월 다음 달 정도면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임신을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